대표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K-팝 스타들, 보통 우리가 아이돌 스타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가수들을 지칭하죠. 근데 이 아이돌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 아이돌 스타, 이런 가수들의 이면, 뒷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좀 알려졌습니다마는 노동계약, 부당대우, 노예계약 이런 단어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자, 오늘은 방송연예계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란 스카프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워낙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그런 법안들을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네. 쭉 해오셨는데 네.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고 또 기쁘고 보람 있었던 내용을 꼽으라 하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분야의 여러 법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누는 JYJ법도 되게 애착이 가는 법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언론 방송 이쪽이 제 전공이다 보니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법 이게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 품격 있는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제대로 뽑고 이제 이사들을 제대로 뽑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여야의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구성하자 그런 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법안 낸 이후에 여야가 방송 공정성 특위를 만들어서 KBS 사장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S 사장이나 이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정 정파, 정당에 3년 동안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격 강화 요건, 요 부분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을 위한 몇 가지 통과돼야 될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들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오늘 그동안 열성적으로 해오셨던 일들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만 앞서도 JYJ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세간의 누리꾼들,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호응과 관심을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 입법 취지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JYJ보다 그 미키 유천, 박유천 씨를 더 먼저 알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 딸이 JYJ 팬이거든요. 시아준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보고 주인공이 정말 준수하게 잘생겨서 누구냐 그랬더니 가수인데 요새는 가수로는 TV에 못 나오고 저렇게 탤런트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 딸이 얘기를 해줘서 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박유천 씨에게 반해버려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시아준수가 그 아이돌인데 되게 구슬프고 구성지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JYJ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수 그룹인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못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그때부터 자료조사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팬이라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별칭으로 JYJ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지만 근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왜 입게 되었는지 그간의 이 설명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박유천 씨나 시아준수 이분들이 속한 그룹 이름이 JYJ입니다. 그래서 이 JYJ가 거대 엔터테인먼트사인 SM으로부터 일정하게 견제를 받아서 TV에 출연 못하게 된 것이잖아요. 왜 견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돌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이 JYJ 이 젊은 아이돌들이 한 건데요.
사실은 아이돌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JYJ도 그 이전 그룹 SM과 같이 일할 때 13년간의 전속 계약 기간이 있었습니다. 13년. 네, 13년 동안 전속으로 네. 한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살에 가수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28살이 될 때까지 네. 한 전속사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얘기가 되어 왔어요. 노예 계약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도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네. 근데 이제 다들 뒤에서만 쉬쉬하던 일을 이 JYJ 세 명이 법정 소송을 벌입니다. 아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벌이고 네. 소송에서 이겨요. 그래서 법원이 노예 계약임을 인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겼는데 문제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예. 벌어진 거죠. 흔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법정 소송에서 이기면 JYJ가 요구하는 대로 노예 계약도 철회되고 네.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좀 자율적으로 나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워낙 SM이 이제 거대 엔터테인먼트 하다 보니까 네. 그 SM이 속한 이제 그 그룹 네. 제작사 협회 네. 그 협회에서 JYJ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서 네. 이들을 출연시키지 말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네. 참고로 JYJ는 그 해당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씨 이제 이름의 이니셜을 딴. 네, 영웅 네. 네. 시아준수, 미키 유천, 영웅 재중. 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연예인들의 그 방송 출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 뭐 줄여서 문산연 이렇게 네. 부르던데요. 이 총연합이 기획사와 방송사 간 어떤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지 역할이나 위상에 네. 대해서 일반인은 잘 알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그룹이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느냐에 따라 네. 그 우리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문화 산업이 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성은 한 12개 정도의 그 큰 제작사들 네.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SM은 연예 제작가 협회 쪽에 들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그룹이 중요한 게 유명한 가수, 유명한 연예인들을 자기 소속사에 많이 많은 분들을 이제 모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죠. 아하. 예,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고 한문연에서 이제 그 각 방송사에 JYJ를 음악 방송에 출연시키지 마라라는 공문을 보냈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시정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방송에 출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파워풀한 그룹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그룹이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네. 규정하자면 좀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정말 폭발적인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편 해보죠. 네. 지금까지 방송사에서 관행처럼 있었던 연예인들의 뭐 섭외, 출연 관련된 불공정 행위가 꽤 있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방송사에 오래 몸을 담으면서 네. 곁에서 지켜봤죠. 네. 이른바 저희들끼리라는 얘기로 찍히면 죽는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만약에 밑보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불문율처럼 알고 있었죠. 네.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있어 왔는지 무엇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자료로서 발표되지 못하고 소문처럼 네. 소문만 무성한 것이고 네.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개별 아티스트 연예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시대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방송사가 모든 그 연예 시스템을 관장할 때는 네. 방송사 PD나 사장이나 네. 그런 쪽이 힘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음흠.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네. 갑은 방송사였던 것 방송사였죠.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연예 산업이 발전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가 힘이 세지면서 이제 갑을 관계가 조금 바뀌면서 그때 바뀌죠. 네, 바뀌면서 갑이 분산되는 겁니다. 갑의 네. 힘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방송사가 공동갑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제 소위 방송사 주도로 연예 네. 기획 뭐 모든 이 문화가 돌아갈 때는 추문들도 많았죠. 네.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방송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문영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니까 제작사 뭐 방송사 PD 네. 뭐 이런 쪽이 갑의 카르텔이랄까요? 네네. 네, 그런 형식으로 그렇군요.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뭐 이 어느 채널을 들어도 계속 유사한 분들이 네. 계속 모든 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기획사가 한두 개에 국한이 되어서 네. 가족 형태로 하고 있고 네. 뭐 심지어는 같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얘기해도 웃어주지 않는다든가 네. 대답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뭐 별의별 일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 선택할 그러니까 수 이제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이게 면도 어느 있었어요. 정도로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렵냐면 권리. 네. 정현주 사장께서 KBS 사장 되신 다음에 네. 방금 말씀하신 특정 연예인의 편중 출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KBS 사장이 마음 먹으면 되는 많이 줄 알고. 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JYJ가 그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노예 계약도 13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6년, 7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합리적인 표준 계약서가 네. 이게 법으로는 뭐 제재할 수 없지만 네. 관행상으로 정착되는 한 계기는 네. 마련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JYJ를 그냥 팬으로 좋아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음흠. 이런 생각도 갖게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 취지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이죠. 설치법에 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네. 물론 방통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킨다는 네네.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오늘 우리가 초점을 네. 맞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제대로 해 온 것일까요? 근데 이제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네.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방통위가 개입해서 JYJ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 싶은 가수를 내가 지상파에서 보고 싶게 시청자들에게 네네. 시청권을 돌려드리려고 한 이유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 명령까지 내렸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 그게 이유가 참 뭘까를 이유가- 생각해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의 공정거래를 책임지다 보니 네. 방송사가 N분의 1인 거예요. 네, 근데 네. 방통위는 네. 그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잘 행사될 경우 국가가 권위를 갖게 되면 네. 방송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움직인다면 네. 이게 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네. 네,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방송법 개정안 네. 핵심 내용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네. 너무 나갔죠.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방송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네. 방송법 85조 2항에 있는데요. 그 금지 행위 중에 이유 없이 아티스트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게 할 경우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유 없이 JYJ를 계속 출연 안 시킨다. 네. 그러면 방통위가 왜 그런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법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방송사나 소위 갑이라고 얘기되는 쪽에 메시지가 클 것 같았어요. 네. 여기 하나고요. 네. 방통위가 직접 나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방송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청자 권익 보호거든요. 그렇죠. 방송이든 예, 예. 그게 뭐 말하자면 방송 내용 중에 보도든 오락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네. 근데 지금 JYJ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10대뿐만 아니고요. 20대, 30대 걸쳐서. 네. 그분들이 시청권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JYJ를 못 보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청자들은 그냥 스스로 만든 팬카페에서 왜 안 나와? 나오기를 왜 안 나오지? 왜 그러지? 나왔으면 걱정만 좋겠다. 네, 그 네. 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시청자 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네. 내가 보고 싶은 연예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안 나올 경우, 네. 그것도 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안 나오는 것이 네. 확인되었을 경우, 네. 그럴 경우 불만 처리를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방통위는 반드시 이 문제를 심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방통위 직접 개입, 개입하는 것. 시청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 개입할 수 있는 거. 그렇군요. 시청자 팬 여러분들 좀 힘을 모으셔야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불만 사실은, 처리를 하려면. 예, 근데 네. 저희가 이 JYJ법이 저희 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는 정치다 그래서 입법 배틀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종학 의원님은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이걸 네. 하자 그랬고 저는 이제 방송법을 아하. 이제 개정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배틀을 했는데 배틀까지. 제가 8대 2로 이기셨어요? 이겨서 이제 그 배틀에서 네. 이기면 네.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지도부가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입법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출연자 섭외라는 거는 프로듀서의 네. 고유 권한인 만큼 네. 이것이 뭔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입증하는 게 워낙 쉽지 않을 어렵죠. 거다. 네.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PD의 자율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PD도 네. 자율권을 부여받은 만큼 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JYJ 같은 경우는 그 한문연에서 보낸 문산연에서 보낸 네. 그 JYJ를 출연시키지 말라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정말 딱 떨어지는 사안, 아, 증거가 있군요. 증거가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JYJ 건이 잘 해결된다면 네. 그게 하나의 전례가 되면서 이제 물꼬가 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PD들께도 굉장한 반성과 꼭 반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과 자성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 자성. 예, 제일 좋은 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요. 네.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거쳐야 될 과정이 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당론 입법으로 저희 의총에서 결정이 돼야 하고요. 네. 이거는 뭐 배틀까지 했으니까 네.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방위로 이 법안이 넘어오게 되고요. 네. 미방위는 저의 상임위이기 네. 때문에 저희 간사 차원에서 그 양당 간사 협의 거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법사위 가고 본회의 가는 건데 사실은 미방위에서 거의 다 논의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거대 제작사나 엔터테인먼트사가 일부 거부감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JYJ 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컸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툭 터놓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법은 통과되더라도 법이 아닌 네. 다른 자율적인 화합으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게 네. 대화하자. 네. 예, 그래서 거부감을 좀 극복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거의 뭐 100% 말씀해 주셨고요. 네. 끝으로 향후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인 입법 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19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게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에요. 네.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걸 수용하는 수용자가 특히 청소년들일수록 네.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역기능이 더 많이 작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가르칠 수 있는 법인데 네. 이게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난폭운전 금지법 네. 지금 다 준비해서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요. 네. 이 법은 난폭운전 경험 당해보신 적 있죠? 네, 운전하다 그럼요. 보면 정말 가슴이 서늘한 그런. 그럼요. 예. 예.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특별하게 제재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반복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법안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요새 블랙박스 많은데 활용할 수 있지 근데 않나요? 블랙박스가 있어도 네. 걸려도 네. 특별하게 제재할 근거 그러니까.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자꾸 민생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법안들을 현장 조사도 많이 하고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네. 촘촘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열심히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 하시는 동안 큰 응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